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현장 엑스레이 애청자분들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정보와 유익한 투자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발빠르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제도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사실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요. 자, 부동산에 관련된 유익한 이슈 브리핑 먼저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 브리핑 내용은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에선 세제나 대출 등 매우 많은 부분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것부터 소소하고 흥미로운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2020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월부터 축소됩니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을 경우 1년에 2%씩 15년 이상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기존에는 보유만 했을 때 최대 80%까지 가능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보유 40%, 거주 40%, 합계 80%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이 강화됩니다. 9억 원 초과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또 9억 원 초과 1주택자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하는 이유는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취득세율 강화됩니다. 6억 원, 6억 원에서 9억 원, 9억 원 이상 세 단계로 각각 1, 2, 3%였던 취득세율이 세분화되고 상향됩니다. 또 세 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매입하는 경우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는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취득세율입니다. 다음은 실거래 신고 기간이 단축됩니다. 기존에 60일이었던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고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실제 계약 체결이 아닌 거짓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는 편법이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얼마 전 불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실제로 불법 증여 사례가 대거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금지 및 재당첨 기한 증가가 있습니다. 불법 전매 적발 시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또 현재는 지역 및 면적에 따라 1년에서 5년 적용됐던 재당첨 기한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당첨 시 10년, 조정 대상 지역에 7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아무리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앞으로는 청약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9일 이후 모집공고 신청 단지에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은 5년에서 10년, 실거주 의무화는 2년에서 3년입니다. 임대소득 신고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앞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또 허위매물 처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 또는 과장 광고를 기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마 중고차 거래해보신 분들은 허위매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기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도 실제로 가보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허위매물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헛걸음칠 일이 조금은 줄어들겠습니다. 또 공모형 리츠 펀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상속 증여세가 과세 표준이 기준 시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됩니다. 또 종부세율이 0.1%에서 0.8% 정도 인상되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세입자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 200만 원 한도고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현재는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인 경우 150세대 이상이었던 관리비 의무 공개가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은 모두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는 중개 보수를 명시해야 하고요. 청약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2020년부터 부동산에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중요한 것부터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도 재미있는 것까지 너무 다양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만 성공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보에 대한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을 나가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슈 브리핑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